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마이크가 없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 시장 미국 시장에 대한 지표가 이제 매우 좋아서 시장에 대한 조정폭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흐름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시장에 비해서는 어쨌든 간에 낙폭에 대한 쪽에 일부 조금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기 때문일까요? 장중 초반에 이제 그 조정을 보였던 증권주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원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유도 이제 사우디 쪽에서 오펙에서 추가적인 증산이 없다. 현재 이제 증산량에 대한 쪽을 유지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더불어서 유가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유가가 WTI 같은 경우도 60불대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안착되고 그 이상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역시 화학주들, 정유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정이라는 것을 느끼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장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도 여전히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일부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핵심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은 조정이 좀 나오고. 네네. 왜냐 삼성물산의 아버지가 또 오셔. 삼성물산의 아버지. 그러니까 키움증권 슬러거. 그러니까, 대표 슬러거.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잠깐 하고요. 네. 딴 얘기부터 하자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거래소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가 아주 작습니다. 코스닥은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선물옵션 시장에서 일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 계약 개수가 2,700계약이라면은 그렇게 상황에서는 네. 별거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미결제 지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결제 약정에 대한 쪽은 이제 줄어가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우려했던 것보단 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대한 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떠받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조님은 이제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더 남았다. 네? 대신에 이제 조건이 그거죠. 중국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중국 네. 금리. 여하튼 오늘 또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하튼 오늘 증권주가 완전히 기분 좋죠. 네네. 5천원 만에 올라가고 있고요. 좀 조정이 많이 받은 거가 있고 조정은 거의 안 받은 게 있어요. 메리츠 같은 건 이거 다시 또 사상체육관 다시 사상체육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고가에 다시 네. 올라가는 분위기까지 받자고 와 있고요. 그래서 증권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원히 채널 키움증권을 바라보는 이모 증권사는 상한 가까이 들어가 있네 오늘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하여튼 증권주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저게 관심 종목이 없어서 상장이 되어 있군요. 예, 그렇지. 키움증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심 중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것만 요즘 보거든요. SK하이닉스 얘기 많이 했는데 주가도 재미없고 요즘 또 쉬고 있고 이성원 대표가 SK하이닉스 거 얘기만 하니까 나는 그래 넌 그건 네가 먹어라. 왜냐면 2주 전에 우리가 녹음할 때 이성원 대표 먼저 앞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 이제 우리 또 이 대표가 하는 걸 제가 또 숟가락 얹을 필요 없잖아. 우리가 슬슬 없는 게 저는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요. 롯데케미칼 하나에 꽂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좀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수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이 앞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된다는 놈이 8명이고 안 된다는 놈이 2명이에요. 안 된다는 놈은 또 강하게 왜 안 된다는지 얘기가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 사이에서요. 그런데 여하튼 저는 하여튼 롯데케미칼이 관심인데 오늘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이런 데 관심이 있겠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여전히 오늘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 340억의 매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은 오늘 또 130억대 순매수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하나의 뭐랄까 특징 되겠고요. 제약주 중에서는 하여튼 그 코롱생명과학이 난리죠. 오늘 상한가, 고가는 상한가까지 예상원가 나오던데 아까 네, 코롱생명과학이 여전히 네. 좋은 모습인데 티슈진 씨에 대한 기대감이 네. 강력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그 임상 3상에 네. 이제 다 가 있는 기업들, 네. 그런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밸류에이션 측면이 필요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가 가장 좋을 때는
밸류에이션 할 수 없을 때, 네. 꿈을 먹고 달릴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매출이 나올지 모를 때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뭐 코롱생명과학과 그 밑에 이제 이하 바이오 기업들, 삼상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 기업들이 네. 이제 그런 라인업,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지난주부터 또 하나 특징이지만, 이게 정말 그 무슨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병원들 안 가니까 원격으로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네. 원격 그런 관련 것들. 네.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왜 네. 그러냐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건복지부는 볼 필요도 없어. 왜 볼 필요가 없을까? 나 싫어, 그 사람. 보건복지부가 난 싫어. 시나마나 중요한 거는 뭔가 정이 안 가, 그 양반.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자기 좋아? 이제 그 좋으나 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난 싫어. 없어졌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메르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뭘 지금 보라는 거야, 보게 되면 도대체. 메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던 게 뭐냐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쪽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에 대한 쪽을 밀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쪽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가장 핵심 원격 의료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보건의료제도 개선 원격 의료 해갖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이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정부에서의 방향이라는 거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네. 그런 말 있잖아. 그 뭐 영이 안 선다 장군들이 네네. 영이 안 쓴다 그런 표현 그럼 맞나? 예전에 보면 그런 말이잖아. 영이 안 선다 네. 그런 표현 있죠. 네. 그러니까 명령에도 잘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임명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아 그게 그 아니지. 사람은. 그게 아니지. 왜냐면 이번 걸 일 끝나면 그 사람 그만두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그만둘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말을 모르게. 이게 나는 아직 원격 진료에 관심도 없고. 하여튼 네네. 보건복지부가 다 싫어 말하는 거. 다 싫어 다. 네. 일상구레님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네네. 항영님 또 전염될까봐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듯하네. 네네. 아 이거는 걸리면 안 되지. 네네. 왜냐면 그때는 타임플루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없는데요. 아, 이 걸리면 큰일 나죠. 이거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데 많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서 삼성병원 우리 집에서 기본요금 하고 5천 내면 가거든요. 네. 거기다가 아산병원도 가죠. 이번에 네. 강동에 천호동 어디도 거기도 가지. 거기도 가죠. 저희 집 앞에도 하나. 고래 그 앞에 쑥쑥 다 왔다 갔다 이것들이. 네.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아이, 정말 이거. 이제 지하철도 안 타고 그냥 걸어 다닐까 해서. 아니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어. 네. 아 큰일 났어. 그냥. 근데 우리 맨날 다니는 택시 있잖아. 네. 맨날 타시는 분이 오늘 아침 또 갑자기 딴 얘기 하시더라고. 네. 어저께 삼성병원에 갔다 오셨대. 미치겠어. 네. 은근히 긴장돼 이거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랬고요. 1부는 여기 첫 번째 코너 여기였고 다음 코너 오늘부터 새로 생긴 코너인데요. 어떤 코너인지 화면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에 돌릴 건데요. 하여튼 시장에서 정말 하여튼 메르스에 대한 뭐 그런 걱정들이 워낙 많은데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시장은 또 시장대로 일단 오늘 일단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튼 앞서 얘기 나왔지만 강한 달러, 강한 달러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강한 달러가 결국은 지난 주말에 뉴욕에서도 결국 MSCI 이머징 한국에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큰 것들이 어려우면 이제 자잘한 것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여자냐 중소형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오늘 하나 그 시장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우리가 좀 얘기할 만한 것들 하나쯤 들어보겠는데요. 저거 한번 볼까요? 기업은행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기업은행이요? 네. 플랫폼. 네, 그 플랫폼.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쪽을 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은행권 내에서 지금 이제 핀테크 쪽에 관심이 있는 거 우리은행, 네네. 그다음에 기업은행, 그리고 네.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부산은행이었나요? 네. 어디였죠? 부산은행? 예, 부산은행인가가 하여튼 BSK인가 뭐 거기? 예, 거기가 네. 이제 핀테크 플랫폼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사업체, 창업 기업, 네. 보험, 독립 대리점, GA 네. 등의 고객군에 필요한 기술이 추가된 맞춤형 핀테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 봐서는 네. 단순하게 뭐 결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쪽을 모바일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에 대한
대한 쪽을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 자금관리 서비스 같은 것을 예를 들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단순한 그런 저거는 아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하는 모바일 통화 플랫폼과 더불어 기업 핀테크 플랫폼이 구축되면 네. 개인과 기업용 핀테크 플랫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뭐 직접 이렇게 기업은행하고 그 일을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기업은행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하면 또 하는 데가 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에 반발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지 모든 걸 그런 쪽에. 예, 왜냐하면 그런 네. 쪽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런 논리나 이런 반발에 대한 쪽이 일단은 위에서 시키게 되면 네. 어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기업은행이 오히려 가장 선도에 설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여전히 전 그 핀테크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난 보면 그 5월 28일 날 29일 날 구글 I/O 이런 게 열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많거든요. 전 세계 하여튼 IT 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WWDC라고 아시죠? 네. 전 세계 개발자 회의, 월드와이드 디벨로퍼스 컨퍼런스 이런 거가 이번에 닷새 동안 열리거든요. 애플의 개발자회가. 그래서 네. 그거가 이제 저희야 뭐 우리 보통 사람들 아무 상관없지만 이거 보신 분들은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새벽 2시부터 온라인으로 다 중계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키노트는 그냥 생방송을 때리는데 그리고 그 컨퍼런스마다 뭐 생방송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요번에도 핵심이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이성원 대표가 얘기했던 핀테크 쪽. 핀테크가 보면 구글 원래 그 자기네 워낙 애플페이 했는데 이제 그 삼성도 깠지만은 한번 얘기했지만 아직 뭐 쓰는 사람 20%밖에 안 된다 그러는 당연하거든요. 이제 미국밖에 안 하니까 아직이요. 그리고 뭐 캐나다에 곧 한다 그러고 영국도 2달 있다 한 9월부터인가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애플페이에 대한 본격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성원 대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아마존에 뭐였어요? 사물 인터넷에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뭐였죠, 그게? 에코. 에코. 그리고 구글에서 얘기했던 거. 구글에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번에 그 발표한 거가 구글도 이번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발표했거든요. 플랫폼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B로 못 시작하는 건데. 그 이번에 그 구글에서 그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근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애플이 홈킷이라는 걸 이번에 발표했었거든요. 네네. 그 언어로서 플랫폼을 했는데 홈킷으로 관련된 거를 제품한 건 없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거든요. 나올 수가 없죠. 네,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요번에 보면 그 애플을 쓰신 분은 iOS 8을 쓰고 있는데 요번에 9를 발표했던데 요번에는 요 핸드폰의 폼 버튼 말고요. 네. 그거 말고 앱 자체에 홈이라는 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집안의 모든 사물 기기 있죠. 그 기기를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전부 다 예상입니다. 예상이요. 예상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그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랑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큰 관심거리가 될 거야. 시장 찾아요. 브릴로. 네, 브릴로가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브릴이래요, 브릴. 네, 그래서 브릴로구나, 브릴로라니까 브릴로. 그래서 브릴로가 해갖고 애플 브릴로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싱 네, 그런 일련의 흐름들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래서 네. 그게 뭐냐면 네. 브릴로가 됐던 뭐 홈킷이 됐던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퀄컴 거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아, 그게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네, 핵심이고. 뭐냐면은 각자 이렇게 그 언어를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난 애플 거 샀는데 이게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걸 퀄컴의 올조인으로 이제 무조건 다 가겠다. 그거예요, 맞아요. 퀄컴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각각의 이제 디벨로프먼트 이 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제 제품들에 대한 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스마트폰에서 제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빨리 누가 이제 보고 파느냐 그 맞는 물량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에서는 삼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LG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친구들하고 채팅방 모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펜텍에 다니는 친구. 어디요? 펜텍에 다니는 어떻게 됐어 그 친구? 아직까지 이제 펜텍에 있는데. 월급 나오나? 월급은 나온대요. 월급은 나오는데. 월급 누가 줘 그거? 아직까지 남은 자금에서 뭐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제 인수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지만
인수할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인수할 만한 데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 이제 계셨던 분이 예전에 10년 전에는 전부 다 LG전자 에어컨 썼다. 중국에 가도 LG전자 에어컨을 썼는데 지금 하이얼 에어컨밖에 안 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봉 더블 줄게, 1년 고용 계약해 줄게, 이리 와. 해갖고 기술을 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충성을 다해서 또 거기다 회사에다가 이제 기술을 이렇게 전수를 해주겠죠. 그럼 또 회사에 불만 있는 친구가 있어. 연봉 세 더블 줄게, 이리 와. 2년 계약으로. 그러니까 2년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충분히 기술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빼간 기술로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얼 그 중국 가게 되면은 LG전자 에어컨 안 쓰고 하이얼 에어컨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제 이 LG전자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 샤오미가 좀 더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네. 샤오미가 더 잘 만들고 있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뭐 이 사물 인터넷 이거 칩 하나 갖다 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칩 사다가 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그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커지는 거에 국내 시장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응력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이것을 가격으로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은 LG전자가 살 길은 자동차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각 그 기업별로 특히 이제 중국과 경쟁 관계에 대한 쪽에 있는 쪽들 지금 이제 벌써 자동차가 그게 시작이 된 거고요. 가까이 이제 계속해서 잠식해 나간다. 이렇게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지난번에 네. 1988년도 현대자동차 네네. 지금도 잘 모르는 영상 우리가 거기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거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말이 나온 김에 제 화면 존경하는 PD님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보시면 애플에서 퀄컴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퀄컴 잘 모르지만 퀄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 자체가 써 있잖아요. 애플 스택 좋다. 근데 다른 서플라이어들도 주식이 좋다 얘기하는데요. 이거 이제 얘네들 주장인데요. 딱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 퀄컴이 딱 나옵니다. 퀄컴이요. 화면 좀 키우겠습니다. 이거 90% 돼 있냐? 퀄컴 딱 돼 있어요. 퀄컴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퀄컴이에요. 네? 네. 딱 주가가 쭉 나오잖아요. 요즘 재미가 없었어요. 퀄컴이요. 네. 두 번째가 TSMC 아시죠? 네. 그 대만의 그 반도체 그 파운드리 네. 그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라는 거 그리고 뭐 삼성이 한다 뭐 좀 하는 거 있잖아요. CPU 그거 맞죠? 그 회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이제 독특하게 들어가는 거가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그 아몰레드 해갖고 LG 디스플레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샀던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건데 주가는 매롱됐어 지금요. 하여튼 이런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기사를 끝까지 들으면 그래도 앵커 멘트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도 애플만 하지는 않았죠? 딱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애플이었다. 일단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이 나온 김에 이소건 대표나 저는 얘기 많이 했던 거 그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뭐니?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되면 수많은 앞으로 데이터의 주고받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작년에 시스코가 한가요? 한 집안에 사물로 인터넷을 엮여대는 기기가 500개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계 그리고 집안에 있는 전등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개까지 가는 거니 그 전에 보면 당연히 데이터의 요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보면 모바일 데이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무제한을 쓰는 애들의 평균은 14기가 정도 나온다고 제가 그때 한번 들었어요.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이미 쓰고 있는 친구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한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전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의 월간 데이터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본 적 있어요? 글쎄요,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글쎄 좀 많은 무제한으로 쓰면 되게 많이 쓸 것 아니, 같아요. 무제한의 평균이 14기가 있어요. 무제한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LG U 플러스도 2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제한하더만 테더링을. 그래서 무제한을 못 쓰게 하더만. 아니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14기가 얼마 주고 네. 하루에 일간 2기가까지 주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락을 네. 거는 건데 그것까지 쓰면 좀 심한 거지. 집안에서 엄청 다운받는 애들이지. 웬만한 영상을 한 3시간, 4시간 보면 다 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평균이 무제한 쓰는 애들이 14기가 정도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전국 사람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사용量어느 정도 나올까요? 혹시 나온 적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몇 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 잡으니까 제가 하나 요거 통계 하나 또 봐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미국에 있네 미국이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제목 자체가요. 이 대표도 봐봐요. 얼마나 2020년 되면 얼마만 늘을 것 같냐. 네. 이건데요.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미국에 지금 현재가 2.4기가를 쓴대요. 미국 사람들의 평균. 평균. 네, 미국 사람입니다. 지금요. 2.4기가 쓰는데
2020년에 14기가로 5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에 5배가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딱 남은 게 뭐냐면 비디오 스트리밍이에요. 그죠? 또 비디오 스트리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하여튼 이거나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거는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든가 그러니까 데이터에 많이 쓰고 주고받기 그죠? 네.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되니까 서버 용량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뭐라 할까 이런 걸 뭐라 하죠? 트렌드라 그러나? 그 하나의 그런 기술적인 변화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쪽에서 흐름을 여전히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아주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승원 댓글 잡아주세요. LG U 플러스가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 그러니까 LG U 플러스 LTE 가입자가 평균 4기가입니다. 월 평균. 무제한이야 아니면 그냥? 무제한. 그러니까 아니 그냥 월 평균 다 월 평균? LTE 가입자 전체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LTE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 사용량이 4기가라는 얘기는 제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아까 2020년에 14기가요? 미국 얘기죠. 미국 얘기죠. 우리는 이미 12기가, 13기가를 무제한 요금제에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제한으로? 네, 작년에. 아까 내가 그 얘기잖아. 무제한에 하는 네. 사람은 14기가 쓴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달성.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더 늘어나겠어.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지금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하루 2기가로 테더링까지는 2기가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이제 테더링에 대한 쪽이 풀리게 되면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풀릴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정액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경쟁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그렇죠. 이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유선 요금 내듯이 그러면 정액제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집에 가서 쓸 때 내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냥 테더링만 켜놓고 있으면 내 스마트폰으로 노트북도 하고 그 다음에 PC에서도 집에 가서 쓰고 그렇죠. 굳이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일일이 기사가 나와갖고 뭐 이렇게 설치해주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지.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인터넷 설치 기사 이런 분들도 이제 아마 조만간에 한 10년 안에 상당히 좀 어려워질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벌써 지금 얘기를 많이 나는 거였고요. 그게 결국은 계속 얘기지만 서버에 대한 클라우드 기념이잖아요. 우리는 네이버 드라이브에 사진이 50기가까지 30기가 주거든요, 지금요. 근데 구글에서 무제한 주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아이클라우드도 이번에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아이클라우드는 뭐 그 돈을 받겠지만 뭐 약간 다르지만 서비스 개념이요. 보면 우리 그래서 이제 랜드나 이런 거 SSD 얘기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겹도록 SSD 얘기했더니요. 이거를 기자가 저희 방송을 봤나 봐요. 이것 좀 봐주세요. 제 화면 또 한번 잡으세요. 금요일 날 기사인가? 일요일 날 기사. 6월 6일이 일요일 날이었나요?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외장 HDD 돼 있으면 외장 SSD도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다. 외장 SSD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조금씩 주목. 조금씩 그거는 안 써봐서 그럼 돈이 너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오바지. 네, 젠장 나한테 그러지만 젠장. 이 기자한테 가서 따지든지 왜 나한테 그래. 나는 기자 얘기했을 뿐이야. 네네. 기자한테 항의래. 짜증나. 네. 아니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쓴다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바뀌어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의 모든 상황에 너무 익숙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멀리 나가야 된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롯데케미칼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롯데케미칼에 있잖아요. 제 화면을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이것도 좀 글씨를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맞아. 저번에 그 뭐 SSD 가격이 얼마냐고 그때 물어보신 분 계시지 않으셨나? 아, 그건 잠깐만요. 일단 보시면요. 그 좀 이따 얘기해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을 봤는데요. 오늘도 보면 레포트가 2개 나오고요. 2개 나오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롯데케미칼의 레포트가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서너 개 나왔는데요. 스트롱 바이도 있고요. 셀도 있어요. 물론 셀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5월 29일 날 NH 투자증권은 셀을 내긴 했어. 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게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요. NH 투자증권은 하반기 이 모멘텀은 약화해야 된다는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이익도 올리고요. 그죠? 이익도 올리고요. EPS가 상향시켰잖아요. 상향시켰고 투자 의견도 계속 유익이 많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에 KDB 대우증권은요. 매수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트롱바이 같은 경우 메리츠 증권은 산위예산 3분기에 좋다면서 스트롱바이 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지금 40만에서 36만 원 다 달라요. 그래서 낮은 곳은 어디 있어요? 여기 아까 여기 있었는데 NH 투자증권은 셀하면서 지금 목표 주가가 얼마야? 20만 원으로 NH 롯데캐밀 20만 원 넘잖아요, 지금요. 그죠? 26만 원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비중 축소해요, 지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시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근거는 자기가 이제 설명해 줘야지. 그동안에 이제 3년 동안 증설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증설이 없었나, 왜 에틸렌 이런 쪽이 증설이 없었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 쉐일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프타 크래킹이 아니라 이제 에탄 크래커 때문에 증설 이쪽이 도니까 이제 미국에서 막 되고 중동에서 되니까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증설을 안 해서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거냐, 구조적인 거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돈을 버는 건 맞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게 뭐냐면 이 나프타 크래커하고 에탄 크래커의 차이, 그리고 이제 에탄 크래킹에 대한 쪽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제품이 수출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근데 이제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쇼티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내년 이후, 2016년도 이후, 17년도 이후에도 이런 호황에 대한 구조가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를 한번 좀 보거나 방송을 보시거나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탐방을 한번 갔다 올 예정이긴. 그래서 그 화면은 이승원 대표 얘기한 거를 이승원 대표 얘기를 주워 듣고 KDB 대우증권에 쓰는 레포트가 있어. 그 화면 잡으세요. 그 얘기가 딱 정리했어요. 이 친구가요. 제 화면만 가지고. 이게 보면 제 화면을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이쪽. 네, 보시면요. 이것도 좀 키워볼까? 이게 그거잖아요. 투자 포인트의 긍정적인 요인은 에틸렌 호황 장기화의 최대 수혜다. 그게 또 그 증설 안 했다는 게 11년 이후 제한적 증설로 공급이 타이트해졌다. 그리고 2017년까지 신규 증설분도 수요 증가분과 유사하다. 특히 석탄화학 설비는 투자가 이제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위축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 딱 이거예요 지금요. 유가가 많이 또 올라가면 납사의 크래커의 경쟁이 약화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잖아요. 딱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60에서 70달러 박스권 등락이 전망된다. 그리고요. 에틸렌, MEG 등 주력 제품 스프레드가 급락했다. 낮은 재고, 제한적 증설 감안 시 가능,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게 사이클 산업 특성상 실적 추정치의 방향성이 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어느 편이냐면 저는 좀 될 거라고 저는 그냥 큰 어떤 그건 없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인사이트를 좋게 하면 인사이트 그냥 이제 느낌인데 저는 롯데케미칼 될 거라고 모르고 있는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 그랬고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 뭐 있어? 그 SSD 뭐 가격. SSD 가격 그때 물어보셨잖아요. 네, 맞아. 어떤 분이 물어보셨죠. 그 가격이 얼마냐. 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잠깐 이제 검색해봤는데 아까 외장 산다 그래갖고. 보니까 무료 배송이 63,900원이네. 128기가짜리가. 작년에 10만 원에 산 거잖아요. 작년이 아니고 이제 한 2년 전인 거죠. 예. 그걸 많이 주고 12만 원 얼마, 11만 원대 뭐 이렇게 샀어요. 근데 가격은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63,000원대니까 충분히 무료 배송으로 위메프에서 지금 무료 배송에서 팔고 있거든요. 예. 사기는 안 칠 거 아니야. 사기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작년에 2년 전에 3년 전에 120 지금 보게 되면 샌디스크께 지금 12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격이 반으로 지금 거의 다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SD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팅 디스코, 부팅 하드로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라고 보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SSD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승호님은 저런 거 다 어떻게 아시는지 기사가 있었네. 그러니까 써봤으니까 내가. 별거 없습니다. 제가 써봤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간단해요. 노트북 하는데 부팅 시간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노트북 때문에. 그래갖고 노트북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딱 해서 SSD로 바꾸니까 노트북이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얘기하잖아. 이승원 대표는 써봤다는 거. 이승원 대표는 써보는 사람이고 저는 뭐 하는 사람이야? 가보는 사람이잖아요. 가보는 사람이죠.
아, 제가 이걸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초미히트 친 사진인데요. 제가 사진 하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어저께, 제가 어저께 직접 간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가면 이승원 대표가 저를 안 믿어요. 형님 진짜 가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면세 좀 다니 한 25년 됐거든요. 왔다 갔다 하느냐고. 어저께 또 갔어요. 정말 25년 만에 정말 사람이 없다는 걸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없어요. 어디냐면 롯데거든요. 롯데월드. 이번에 새로 생긴 면세점인데요. 바글바글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보고 반가워하네,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래서 수정 보면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저같이 행세히 후질구리하고 다니고 한국 말 쓰는 것 같으면 사람 달래붙지도 않아요. 진짜로 그래요. 사람 복잡하면. 그잖아요. 네. 근데 뭐 궁금하세요? 뭐 어쩌고 친절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러죠. 뭐 카드 없으세요? 뭐 세일인데요. 와, 대박이에요, 대박. 어저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없고, 제가 여기 사진 안 찍었는데, 대치동에 우레옥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불고기하고 뭐 냉면 유명한 집 있거든요. 제가 또 금요일날 저녁 때 갔어요. 대치동에 사람이 학원 괴담 돌았잖아요. 대치동 괴담. 네. 가봤어. 한 6시쯤 갔는데요. 6시쯤 가면 그 동네 보면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요. 왜냐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 차면서 컵라면 사 먹고 엄마들은 차 내려대고 엄청 복잡하잖아요. 대치동 사거리 이런 데가. 사람이 없네? 전 당연히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우레옥에 6시에 가고 5시 반에 문 열거든요. 저녁 시간에 우레옥에. 우레옥 아시잖아요. 네. 갔는데 그냥 바로 지하거든요. 지하 1층밖에 없거든요. 거기요. 네네. 바로 내려가. 저희 포함해서 한 3명 있나 테이블이? 사람이 없어. 예. 그게 바로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이게 뭐 메르스가 어떻게 됐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올해 내수 관련주들 있잖아요. 2분기 실적 추정 대폭 하향 불가피하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어디로 갔었냐면 일요일 날은요. 토요일 날 또 거기도 갔어요. 저는 한번 가면 다 가거든요. 현대백화점 압구정 지점에 현대백화점 압구정 지점 있잖아요. 압구정에 있는 본점 갔거든요. 역시 사람이 없다. 지하에 식품점도 없고 1층에 화장품에 사람 없고 그래서 보면 유통이나 이런 쪽 있죠. 다 이제 그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목표 하향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씀드리지만 그거랑 도대체 중국에 있는 점포 무슨 상관이야? 중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피아노가 무슨 상관이냐? 예를 들면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서 피자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 중국에서 먹잖아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특정 기업을 얘기해 말하는 게 아니라 모자를 사는 놈 있잖아요. 모자. 특정 기업 모자 때문에 외국 브랜드 있는 게 뭐지? MK 트렌드. MK 트렌드.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중국 매장에서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그잖아요. 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그렇죠. 그런 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생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하여튼 좀 이승원 대표가 말하는 저는 이제 눈으로 보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승원 대표는 써보고 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막교 11 2부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승원 대표. 네네. 큰 차이가 없고요. 코스피가 조금 하락폭을 더 줄여놨어요. 0.2%. 그러니까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1%. 뭐 시간이랑 비슷한데요.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있긴 있어요, 이게. 그 주식 있잖아요. 이게 네. 사상 최고가네요, 오늘 또. 어떤 거요? 이승원 대표의 또 트레이드마크.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련된 뉴스. 전 아까 그 얘기를 아까 했죠. 그 이제 얘기. 방송을 통해서 하긴 했죠. 네네. 뭐 그거 있잖아요. 결국 모바일 데이터가 다 쓰면 뭐 하겠니? 모바일 데이터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 많이 쓰면 뭐 하겠니? 네. 결국 모바일 랩 이건데요. 네네. 레포트 새로 나온 거 있나? 혹시요? 리포트가 새로 없는 나온 게 것 같은데? 있나요? 네, 리포트 새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가 이런 이제 그 중형주까지도 아니죠. 이건 소형주 아니야? 소형주죠. 3,800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개인들이 잘 접근하기 어렵고 밸류에이션 하기 어렵고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바이오 중에서 이거 증거금 100%에서 말을 못해요. 말하면 안 돼.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증거금 100%이긴 한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에 대한 그쪽이 올라가고 있고 다른 증권사는 이런 관련된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 증거금률을 100%에서 다 낮췄더라고요. 다시 30% 40%로. 네네. 지금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미디어 뭐 있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니 외국인 형님은 조금 사는 거 이 정도 갖고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하여튼 키움증권에 아니 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오늘 뭐 있나?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죠? 이유는 하나 있긴 있지. 그냥 관심을 예전에 이렇게 갖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관심법 외에는 설명할 필요 없지. 어떤 분 여기 네네. 쓰셨는데요. 그 2학년 뭐야 이거 주리반등님? 맞아 이거? 이게 뭐예요? 주리반등 이거 게시판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라인더님이 나왔습니다. 1위 업체 2업체 CAJM 자회사라는데요. 네. 통신한 데이터 무제한하니 2학년 앵커님 미제 로봇 청소기 추천해 주시면 합니다. 미제 로봇 청소기 추천해 주시죠. 미제? 사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 전 세계 1위는 아이로봇이죠. 아이로봇이죠, 아이로봇. 그건 제가 네. 딱 바로 말씀드리죠. 그거 아이로봇. 아이의 로봇. 그 닷컴. 아이로봇닷컴이 세계 최고의 모르죠. 최고 품질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팔린 건 아이로봇이죠. 아이로봇. 아이하고 ROBOT. 아이로봇. 예. 그야. 올해 이제 갑자기 딴 얘기하면 그 요즘 보면 하여튼 로봇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로봇과 해킹 뭐 이런 거가 정말 사회적 이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사이버 어택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시장에서 그 하여튼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튼 갑자기 딴 얘기인데 하여튼 그 올해의 가장 주목되는 미국 드라마 여름 시즌에 미스터 로봇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다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요. 하여튼 뭐 하여튼 사이버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로봇 세상이 많이 바뀐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제가 갑자기 누가 말씀을 걸어셔서 해드리면 그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뭐 10년 안에 새로운 벌어질 일 중에 하나가 로봇가 살인한다는 얘기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로봇가 하는 것이 결국은 예전에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세상이 그렇게 결코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 하여튼 뭐 주지랑 딴 얘기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발전해 있다는 얘기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갑자기 물어보는데 주식은 아니겠죠? 아이로봇이 주식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품 이름입니다. 아이로봇이요. 네. 왜 물어보셨어요, 이분이요? 아니. 최근에 그 우리 아기가 보는 만화가 있는데 그 아이로봇 경쟁사 유진로봇에서 만든 로봇 변신 완구 그 로봇을 출시했거든요. 이게 경쟁사냐? 아니면 거기서 해갖고 제품을 갖다 납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납품할 수도 있죠. OEM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생긴 건 다 똑같아요. 그 전에 뭐냐면 모뉴엘이 했다 그랬거든. 모뉴엘이 근데 파산한 데 아니에요. 그 가짜 그 분식회계 갖고.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유진 로봇의 로봇 트레인 RT라고 해갖고 최근에 그 로보카폴리하고 또봇하고 합쳐놓은 듯한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만화를 우리 애기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갖고 4살짜리가. 그래서 그게 어디 건가 했더니 그 유진 로봇 거였네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아니 로봇 얘기 갑자기 왜 나왔지? 근데 보면서도 내가 이게 어디 내가 로봇 트레인 RT는 알았는데 이거를 이게 저건지 몰랐네. 지금 아니, 잠깐 사진 보시게 되면은 요 만화 있거든요. 요 만화가 애들이 요즘에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로봇 얘기 갑자기 왜 나왔지? 로봇 얘기 왜 나왔는지는 아니 어떤 분이 미디어 하다가 미국 청소기 아이로봇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네. 물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론 들어갈 텐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이 이상하게 들어갔고 그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가성비. 예? 뭐든지 물건 사면 워낙 좋으면 뭐야? 비싸면 안 사잖아요. 그잖아요. 이 대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SSD 아까 그 드라이버가 10만 원대랑 30만 원대랑 6만 원대랑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소비한 행태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거는 로봇 청소기였다. 근데 이거가 보면 어르신들 보면 야 누가 그걸 어떻게 사람이 믿지도 않게 어떻게 로봇가 하는 걸 청소하는 걸 다 믿냐 그럴 분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30년 전에 보면 누가 어르신들한테서 세탁기로 세탁하면 욕 먹잖아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좋아하는데 모르죠. 그건 뭐 다 생각만 해도 다 될 테니까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